네, 안녕하세요. 마인드포스트 편집부장 김근영입니다. 마인드포스트는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한 인터넷 신문입니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영상으로 주요 뉴스를 선별하고 또 이와 관련한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반응을 속속들이 전하는 마인드 뉴스 인사이드. 당사자들의 입장과 목소리는 마인드포스트의 박종원 국장님께서 들려주십니다. 네, 국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인드포스트 박동훈 기자입니다. 네, 두 번째 이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심지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한국조현병 회복협회죠.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 용역사업에 대한 결과 발표가 있었다는데요.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 그리고 편견을 조장하는 언론 보도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 사업이라 어, 저희 마인드포스트도 관심이 많이 갔었는데요. 국장님도 이 자리에 다녀오셨죠. 우선 이번 사업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네, 지난 6월 이 사업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조현병 회복협회 심지혜의 위탁한 용역 사업인데요. 10월까지 진행한 정신장애인 차별 편견 조장 언론 보도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 결과 발표가 지난 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모니터링 단위 주류 언론들의 기사들을 분석한 결과 어, 주류 언론들일수록 정신장애와 관련해 편파적이고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박정건 심지혜 부회장은 언론 방송사들이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건을 재구성해 마치 조현병 당사자들이 범죄자인 것처럼 추적성 보도를 한다며 보도 가이드라인이 없이 무차별적으로 보도되는 과오를 저질러 왔다고 비판했는데요. 토론자들 발언 중에는 이번 모니터링처럼 미디어 대응이 실제적으로 절실을 하지만 막상 대응팀을 꾸려도 사업 계획이 축소되고 혹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축소되거나 단계적 활동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즉, 정신장애 차별 관련 모니터링과 미디어 대응은 현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소비자 운동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어, 그냥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신장애인의 권익 옹호를 위해서는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모니터링 사업에는 당사자들도 직접 참여를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 12명과 12분과 가족 한 분이 참여했습니다. 예. 그 이제 모니터링 사업이 당사자들과 함께 하는 사업 중에 가장 좀 힘들다는 가장 최고 난이도의 사업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이런 사업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 이번 모니터링 사업에서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언급이 있었나요? 결과 발표에서? 네, 그동안 언론과 미디어의 대상이자 객체에 머물렀던 정신장애인들이 언론 소비자이자 주체로 정신장애와 관련된 언론 비평을 담당했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성과는 향후 정신장애 당사자 운동 서사에서 일정 정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발표에서 정재영 변호사는 혐오 표현에 대한 제재 조치는 민주주의 공론화를 위해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 기사와 방송이 정신질환을 다룰 때 지켜야 할 원칙들을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어, 그런데 그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그 언론에 대해서 맞서서 이제 대안 역할을 하려면 이러한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야 될 것, 가늘고 길게 꾸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 모니터링 작업이라는 것이 사실 꼼꼼하게 매일매일 또 꾸준하게 논리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 이러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 혹은 가장 중요한 자질 뭐 그런 것이 있다면 뭘까요? 뭐 물론 분명 뭐 전문성도 있어야 하고 또 당연히 당사자들과 협업을 해야 되겠지만 무엇이 또 필요할까 또 궁금합니다. 네, 모니터링과 미디어 대응은 정신장애 당사자가 언론 소비자로서 주체의식을 갖게 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당사자는 자신을 이야기하는 언론의 발언들을 직접 마주하는 거거든요.
한 모니터링에 참여했던 당사자분은 모니터링을 통해 정신장애인이 처한 현실을 확인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왜곡하는 미디어에 주체적으로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모니터링 사업은 몇 개 기관에서 그간 진행됐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중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이 사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기관의 예산을 배정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정신적 어려움 때문에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게 어려운 정신장애인들이 대인관계의 스트레스가 없이 자신이 맡은 미디어의 한 부분을 책임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 급여까지 받을 수 있다면 정신장애 당사자의 자존감과 성취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긍정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이 모니터링 사업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또 기관에 예산을 배정을 해야 된다.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그렇다면 이 예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예산 배정을 꾸준히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정치인들은 정신장애에 관심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정신장애인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표와 상관없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